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어제 한 아버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몇 가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올려준 내용들을 쭉 보면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쭉 그냥 글로만 파악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뭐 32개월에 이제 검사 결과 자폐 성향이 좀 크게 보인다라는 그런 의사 소견이 있었고, 또한 이제 현재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뭔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뭔가 하나를 제대로 연습을 시키고 가르쳐 주면 그걸 따라하는 행동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아이가 뭔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줬을 때 시간이 걸려도 아이가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인지적으로 처리 속도는 좀 느리지만 하나하나씩 간단한 단계들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적인 능력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방 행동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인지적인 기능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은 아닐 거라는 제 추측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그런 아버님이 보여주는 설명해준 몇 가지 어떤 행동 특성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인지는 좀 발달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말을 못하는 수준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말을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모방 행동이 조금 되고 있다면, 어쨌든 아이가 눈으로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행동을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면, 저는 좀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중재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폐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그런 자폐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이 늦게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면 항상 말이 트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지만, 자폐 아동들 중에도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근데 뭔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뭔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인지적인 기능이 반드시 중요하겠죠. 그 아이는 언어라는 도구를 제대로 소리내어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지적인 능력은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렇다면 32개월의 시점에서 이제 이 아이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언어 치료사들이 이제 과연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기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그런 것인지는 이제 그쪽에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내에서 이 아이가 뭔가 하나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과정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한다면 인지적인 기능이 또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또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감통 수업 3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왜 감통 수업을 3번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 그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통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뭔가 아이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은,
또 언어는 어차피 지금 현재 말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어 치료는 자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세월만 기다리는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아이에게 뭔가 인지적으로 간단하게 과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수행해가는 그러한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폐 아동을 키우는데 이와 같은 어떤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는 좀 뭐 가까운 치료센터를 가든가 하든 좀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과제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면 저는 이제 그걸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게 겉으로 보이는 뭐 상동 행동이라든지 또 언어 발달이 느린 거라든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1차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내가 작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이렇게 뭘 시켜서 바로 따라하는 행동 수정이라든지 막 놀았을 때 아이가 좀 뭔가 이렇게 행동을 따라하고 뭔가 이렇게 표정을 좀 지어준다든지 뭐 그런 놀이치료라든지 막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어렸을 때는 상당히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나이 들어가면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시키려고 하면 아이는 그 벌어져 있는 차이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버님의 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아버님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도 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분명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여기저기 간다고 또 그 아이에 맞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없고 하지만 뭔가 그런 쪽에 생각을 자꾸 부모님이 하고 가시다 보면 정말 그에 맞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치료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32개월 지금부터 어떻게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초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30개월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눈에 띄는 어떤 그러한 이상 행동이 나타나서 고민이다. 그래서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은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정말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2개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왕창하다가 5살이 되고 또 6살이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아이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시고 또 관련돼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보시고 아무래도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들을 잘 배우셔서 하나하나씩 끈기 있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드리는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